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유력 후보자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즈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LA와 롱비치항에서 유명 브랜드 깁슨의 짝퉁 기타 3천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지난 2년 동안 2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절도 행각을 벌여온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대규모 절도단을 운영하며 유명 백화점의 상품 등을 훔쳐 도미니카 공화국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UCLA 캠퍼스의 아파트에서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범죄 경보를 발령하고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인 작가의 웹소설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됩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오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최측근이 차기 행정부 장관 자리를 두고 물망에 오른 인물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직접 쓰레기,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 26일 새벽 미국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스를 겨냥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단지 모욕하기 위해 가짜 쓰레기를 쓴다며 그들에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하루 전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최측근 참모인 보리스 앱스타인의 매관 매직 의혹을 보도한 데 따른 격한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앱스타인이 차기 재무장관 후보에게 접근해 매달 약 3에서 4만 달러를 줄 것과 자신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이 이런 의혹을 조사했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언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앱스타인은 2016년 트럼프 첫 대선 도전 때부터 선임 보좌관으로 일해온 최측근으로 지금도 실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이 같은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을 조롱하듯 틀리게 지칭하며 삼류 작가, 사류 지성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주류 언론을 끔찍하다고 언급하며 자주 날을 세워왔습니다. By the way, ABC, it's ABC fake news, CBS, ABC, NBC. These are, in my opinion, these are seriously corrupt people. 트럼프 당선인은 수년 동안 뉴욕타임스에서 제대로 된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대선을 기록적인 방식으로 이겼다고 강조하며 신문사 측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LA 항구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짝퉁 기타가 적발됐습니다. 연방국경세관보호국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항구에서 기타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유명 브랜드인 깁슨의 짝퉁 기타 3천여 개가 적발돼 압수됐습니다. Purchase goods directly from the legitimate sources or from the authorized retailer. When shopping online, read seller reviews and check for a working U.S. phone number or address. And pay attention to the costs. If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 또한 이 기타들은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전부 가짜 제품이라며 연말 쇼핑 시즌을 노린 대규모 사기 행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위조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거나 부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익금은 마약 밀매나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기타 브랜드 깁슨은 미국 악기 제조사 브랜드로 펜더와 함께 일렉 기타 브랜드의 양대 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에서 대규모 절도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를 챙긴 한 부부가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35살 크리스토퍼 구즈만과 29살 이벨리스 구즈만은 대규모 절도 조직을 운영하며 일당들에게 메이시스나 세포라와 같은 대형 매장에서 고급 화장품과 향수, 뷰티 제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훔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훔친 제품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보내 판매했고 운반된 제품들은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부가 벌어들인 금액은 $200만 이상으로 매주 $5만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금요일 구즈만 부부의 집에서 $100만 이상의 유명 브랜드 제품 5만 개 이상을 발견했고 라벨 메이커와 운송용 플라스틱 통 등을 함께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had enough with criminals preying on our citizens. And that is unfair. Their costs are high enough. We do not want to put them at a disadvantage and make them lose so much money every single year. And there is a huge cost to that. Billions of dollars are lost every year because of stolen goods. 한편 현재 구즈만 부부와 부부의 가족인 59살 로사 산타나 등 추가로 3명이 도난과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UCLA 캠퍼스 인근 아파트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UCLA 경찰국은 지난 4일 동안 학생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서 3건의 절도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들은 금품과 현금, 의류 등을 도난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절도범들은 학생들이 집을 비운 사이 건물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며 의심스러운 상황이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한 학생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1.5세 작가의 웹소설이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됩니다. 바로 이태하 작가의 끝이 아닌 시작인데요. 이 작품은 미국과 일본의 합작으로 제작돼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미국 웹소설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가 한인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코미콘에서 끝이 아닌 시작의 애니메이션 제작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 이태하 씨의 작품으로 북미 시장에서 웹소설이 일본식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 mean, first of all, I'm very honored. One thing I'm very excited for is the fact that the beginning after the end marks a period where we are breaking some barriers. I hope that there are more web novel authors that are able to make, animations happen in Japan and have multicultural, adaptations like this. 끝이 아닌 시작은 주인공이 새로운 세계로 환생한 후 펼치는 모험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미 한국어와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번역되고 웹툰과 단행본으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동서양 문화를 융합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A story that kind of comes from a lot of different cultures, whether it was like wuxia web novels from China or light novels and manga from Japan or manhwas and web novels from Korea, Western fantasies that I read growing up here. And that all sort of blended together alongside, and I made the beginning after the end with that. 북미와 글로벌 시장에서 웹소설과 웹툰이란 유형의 콘텐츠가 단계적으로 소설에서 웹툰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확장될 수 있는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란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죠. 밸류스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웹소설 시장은 지난해 51억 1천만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약 72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최근 북미 지역 역시 팬데믹 이후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끝이 아닌 시작을 계기로 웹소설이나 웹툰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 확장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I think it opens the door for other opportunities for more than Korean webtoons to be made here in the United States. 끝이 아닌 시작은 내년 미국 OTT 플랫폼 크런치롤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경미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가정폭력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30분쯤 샌페드로 지역에서 가정폭력과 특수상해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를 발견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의 추격의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던 용의자는 이후 한인타운 인근에서 차를 버린 후 도주하다 경찰의 총격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최소 한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는 또 다른 여성 3명이 체포됐지만 체포된 용의자와 연관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경찰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한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디모인 경찰국에 따르면 화요일 오전 6시 7분쯤 430 그랜드 애비뉴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총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내부에서 용의자를 확인했고 용의자는 경찰을 향해 총을 겨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협상 시도 요청이 있었지만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용의자가 경찰을 위협해 경찰이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a request made to start the negotiation process, but before that could be implemented, the officers reported that shots had been fired. Medics responded to the scene. Unfortunately, they were not able to provide first aid that would change the outcome of this. 현재 사건에 연루된 2명의 경찰관은 디모인 경찰국 규정에 따라 유급 행정 업무에 배치됐으며 사고 현장의 일부 구간은 조사로 인해 봉쇄된 상태입니다. 아이오와주 범죄수사국은 경찰관의 총격 횟수와 용의자가 실제로 위협을 가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가운데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고령층과 저소득층 740만 명을 대상으로 오젬픽과 마운자로 그리고 위고비 등 비만 치료 약물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기존 메디케어는 체중 감량 약물을 비만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안은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재분류해 약물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비만 환자의 치료 약물 접근성이 개선되고 한 달 평균 $1,000가 넘는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최대 9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10년 동안 최대 $350억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시행 여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인 일주일 동안 8천여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눈폭풍 예보에 항공업계의 파업까지 예고되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를 가로지르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내일까지 겨울 폭풍이 예보됐으며 고지대에는 최대 3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한랭 전선이 동부로 이동하면서 추수감사절 당일 뉴욕과 버몬트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기상 악화로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항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 8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해 항공편 수십여 편이 지연된 가운데 당국은 공항 혼잡에 대비해 여행객들에게 최소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와 더불어 캘리포니아주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내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비롯한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당국은 LA 경찰국과 지역 경찰기관들과 함께 도심과 외곽도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평균적으로 $13,500의 벌금과 수수료를 지불하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통사고로 27명이 숨졌고 1,074명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 한인들은 주로 3대 캐년을 비롯해 라스베가스 등 유명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예약률은 95% 이상 완료된 가운데 한인들의 선호 여행지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를 비롯해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엔텔럽 캐년, 라스베가스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행 수요 역시 평소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년 비교해서 한 40%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번 땡스기빙 때는 그 나파밸리 쪽, 그 샌프란시스코 부분에서도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레드락 캐년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서 좀 더 인원이 더 많이 가시는 것이 됐고, 모니멘트 밸리, 엔텔러 캐년, 그랜드 캐년 쪽으로 많이 떠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로 돌아오는 2박 3일 코스 특별히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인 여행업계 측은 지난해 경기 침체로 줄어들었던 여행 수요가 올해는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와 데이터 전문업체 유고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가족들과 정치 이야기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인 71%가 정치적인 대화를 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가장 감사한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가 가족과 친구를 꼽았으며 정치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추수감사절에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 시장의 후원자가 오 시장 당선 뒤에도 명태균 씨 측에 최소 수백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로 갚으라고 농담하면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결정된 뒤인 2021년 11월 22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다자 대결 있죠? 네. 허경영이하고 저 조원진이가 들어가야 돼요. 걔들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끝까지 가거든? 대선 여론조사 문항에 누구를 넣을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명 씨가 자체 여론조사 얘기를 꺼내면서 오세훈 시장 후원자인 김모 씨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체 조사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줘요, 사무실에. 알겠습니다. 그 돈은 내가 누구 김 씨한테 입금시키라 할게. 네, 알겠습니다. 한 200 있으면 되겠죠? 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지 반년도 넘었는데 왜 또 김 씨한테 돈을 넣으라고 한 걸까요? 김 씨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윤석열이라고 얘기는 말은 안 하지만 아니 지가 여론조사 해갖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까 윤석열밖에 더 있어요? 얼마를 줬을까요? 1,000대금 이런 건 아니고 조금만 몇백만 원인 것 같아. 김 씨가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명태균 씨 측에 몇백만 원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100배 1000배 갚아. 나중에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 갚아. 강 씨는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명 씨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을 바라고 명 씨 측에 건넸다는 2억 4천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첫 증언이 나온 겁니다. 김 씨는 명 씨가 요청해 개인적으로 돈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명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로 공천을 거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수사의 초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의뢰를 하지도 결과를 받지도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한 어조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전후해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점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온 것처럼 전제를 해서 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전개다.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021년 1월 2번 만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후원자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여론조사가 쏟아질 때라 명 씨에게 따로 돈을 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넘겼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왜 오세훈 측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사람 밝히세요. 이 같은 오 시장 해명은 죄가 되는 일이었다면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원자 김 씨의 기존 입장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김 씨가 비용을 낸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전달되고 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 연구원에도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 정작 당사자인 오 시장만 받아보지 않았다는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선거 전략에도 이렇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김 씨가 운영한 사단법인의 이사진 대다수가 서울시 관련 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지면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를 촉발한 일본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해서 교토통신이 정정보도와 사과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보 때문에 한국이 불참한 것처럼 교도통신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교도통신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도는 오보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오보 때문에 사도광산 추도식에 혼란이 야기됐다면서 교도통신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政府として共同通信に対し事実関係や経緯の説明を求める予定でございます。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을 선언한 이유가 오보 때문이라고 못 박은 건데 결국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일본 기자들은 한국이 불참한 데는 참배 문제뿐만 아니라 추모 행사 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고 질문했지만 관방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日韓間には難しい問題もありますが、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추도식은 끝났고 이제 어쩔 수 없다면서 한국 측도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인이 빠진 추도식 명칭이나 반성과 애도가 없는 추도사, 조선인만을 위한 묵념 거부 등 일본의 책임은 모두 덮어두고 교도통신의 오보 탓에 한국이 오해하고 추도식에 불참한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셈법입니다. 이 와중에 우익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당연한 것이며 한국의 반일병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사설을 실어 추도식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SNS는 물론 문자, 전화 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는 해외에 IP를 두고 온라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인터폴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용의자 1,006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수사는 아프리카 연합경찰기구인 아프리폴과 인터폴이 협력해 19개국에서 진행됐습니다. 2달에 걸쳐 대규모 검거 작전을 벌였는데요. 케냐와 세네갈에서 2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검거했고요. 카메룬의 인신매매 범죄 조직과 불법 가상카지노를 운영한 앙골라의 국제조직,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나이지리아 조직 등이 해체됐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전 세계 3만 5천 명, 피해 금액은 약 1억 9,300만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폴 사무총장은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정교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으로 꾸며진 기둥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형형색색 기둥을 꾸민 것은 다름 아닌 껌인데요. 이곳은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미국 시애틀의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일명 껌벽은 1990년대 지역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하나 둘씩 껌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무려 30년의 역사가 있지만 껌 속 설탕의 산성 성분 때문에 벽돌이 부식돼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3번째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과거에 제거한 껌이 1톤을 넘기도 했습니다. 청소 후에 다시 껌으로 채워질 벽은 지역 사람들에게 흉물이 아닌 변화하는 예술 프로젝트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식품도 아닌데 이상해 보이지만 이 여성은 반려거북이의 겨울잠을 위해 냉장고에 넣는다고 하네요. 섭씨 3도에서 5도의 냉장고에 12주간 거북이를 보관한다는데요. 냉장고에 넣기 전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음식물 섭취는 중단하며 정기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냉장고 속 겨울잠이 오히려 거북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수의사가 권장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 수의학회는 이 방법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밝혔고요. 다만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서는 살모넬라균 등 세균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멈춰서 있고 이용객들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360도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약 18m 높이에서 멈춰선 겁니다. 이 사고로 이용객 22명이 150분 동안이나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요. 이용객 중 일부는 옆으로 기울어진 힘겨운 자세로 버텨야 했습니다. 놀이기구 관리팀이 수동으로 기구를 내리면서 사고는 마무리됐지만 여성 이용객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놀이기구는 안전 점검을 위해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향해 방뇨 후 주먹까지 휘두른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밤 11시쯤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 상황입니다.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맨 뒷자리에 앉은 남성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합니다. 버스 내부는 당연히 금연이죠. 버스기사가 차를 세우고 이 남성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이내 수긍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버스기사가 돌아가자 이 남성 다시 담배를 꺼내 피웠고요. 결국 운전기사는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며 다시 한번 흡연을 제지했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난 뒤 충격적인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담배를 피운 남성이 운전석 옆에 와서는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버스기사를 향해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경찰 신고에 분풀이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끝이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화면에 담겼고요. 운전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맞냐며 감형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 배달을 가던 기사의 눈을 사로잡은 건 맞은편 도로 바닥에 있는 검은 물체. 자세히 보니 한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달기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재빨리 방향을 틀었고요. 뒤이어 오는 차들을 향해 다급하게 수신호를 보내는데요. 차들이 쓰러진 남성을 못 보고 치지 않도록 1차선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배달 호출도 포기한 채 구조에 나섰던 과정은 보디캠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배달 기사는 아저씨가 많이 다친 것 같았다며 현장 앞 치킨집 사장님과 함께 경찰이 올 때까지 차량을 통제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다음 달 드디어 베일을 벗는데요. 공개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재현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표 거리가 놀이터로 바뀝니다. 넷플릭스 프랑스가 다음 달 1일 샹젤리제 거리에서 드라마 속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작위로 뽑힌 456명의 드라마 팬이 참여하고요.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 3명이 각각 팀을 이끌어 경쟁을 펼치는데요. 샹젤리제 거리 양쪽에는 특별 관람석이 설치돼 모두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거리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놀이인 땅 따먹기와 고무줄 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이 밖에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시즌2 공개를 기념해 한밤의 달리기 경기와 라이브 음악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공개된 오징어 게임 1은 전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오는 12월 26일 공개됩니다. 이것저것 쇼핑하는 모습을 촬영해 자기 SNS에 올린 이 여성, 팔로워 30만 명을 가진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훔친 물건을 SNS에 자랑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마릴레나 벨레즈란 20대 여성으로 지난달 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70만 원 상당의 의류와 가정용품 등 16개 품목을 훔친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벨레즈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 원래 제품의 바코드가 아닌 더 싼 가격의 바코드를 스캔해 계산했습니다. 매장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찾기 위해 매장 CCTV 영상을 경찰 공식 SNS에 올렸는데요. 마침 이를 본 벨레즈 SNS 팔로워가 벨레즈가 도둑인 것 같다며 제보하면서 사건이 발각됐습니다. 팔로워가 보낸 영상엔 벨레즈가 절도한 당일 입은 옷차림 상태로 훔친 물건을 자동차에 싣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경찰은 SNS에서 덕분에 단서를 얻어 체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며 벨레즈가 스스로 범인으로 몰았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벨레즈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요. 다음 달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